안녕하세요, 여러분.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 이 영상을 클릭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노, 불안, 또는 후회 같은 강렬한 감정이 갑자기 밀려와서 도저히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밤잠을 설치거나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감정이 폭발해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했던 적은요. 감정에 휘둘린다는 것. 그것은 마치 조종석을 떠난 비행기처럼 내 삶의 방향키를 나 자신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기분이라는 바람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성적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감정의 늪에 빠지곤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감정은 우리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신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 신호를 해독하고 스스로 삶의 방향키를 되찾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사는 7단계 원칙을 전수해 드릴 겁니다. 이 원칙들을 익히면 여러분은 더 이상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평온함 속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지식을 넘어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첫걸음을 함께 떼어볼까요? 본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사는 7단계 원칙. 단계 1. 감정의 이름표 달기. 통제력 확보의 첫걸음. 이성적인 삶을 향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인식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이 올라올 때 기분이 나쁘다거나 화가 난다는 식으로만 모호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통제하려면 그 감정에 구체적인 이름표를 달아줘야 합니다. 감정에 이름표를 달아주는 행위는 우리 자신과 감정 사이에 거리를 만듭니다. 감정을 나 자신이 아닌 내가 관찰하는 대상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불안하다 대신 나에게 불안이라는 감정이 생겨났다 라고 인식해 보세요. 이렇게 관찰자가 되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고 단지 하나의 정보로 바뀝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분노인지, 실망인지, 질투인지, 아니면 단순히 피로에서 오는 짜증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십시오.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단순히 화가 아니라 부당함에 대한 분노라고 적어보는 것입니다. 감정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이성적인 분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감정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매우 빠르죠. 이성이 개입할 틈을 만들려면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단계 2점, 동백 만들기, 10초의 법칙과 정지명령. 감정적인 반응은 보통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지며 이때 우리는 이성이 작동할 기회를 놓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감정적 자극과 당신의 반응 사이에 의도적인 공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공백은 곧 이성이 개입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합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분노나 공포 같은 감정이 폭발할 때 우리의 뇌는 본능적인 반응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10초의 공백은 그 본능적인 충동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정지 명령과 같습니다. 감정의 물결이 밀려오는 순간,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멈추십시오. 10초만 세어보세요. 심호흡을 하거나 주변의 사물 3가지를 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자리를 잠시 떠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10초만 참아도 감정은 힘을 잃고 이성이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가 멈추고 공백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 시간을 활용하여 감정의 근원을 탐색해야 합니다. 단계 3. 감정의 논리 분석하기. 이유를 묻는 습관. 감정은 종종 비논리적으로 느껴지지만 사실 모든 감정 뒤에는 나름대로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3번째 단계는 당신의 감정을 마치 냉철한 탐정처럼 분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 자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유발한 믿음에 반응합니다. 내가 무시당했다는 믿음이 분노를 낳고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이 불안을 낳습니다. 감정의 논리를 분석하는 것은 그 밑바탕에 깔린 비합리적인 믿음을 찾아내어 이성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스스로에게 다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감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 감정이 나에게 유익한가? 최악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이 질문들을 통해 감정의 비합리성을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감정을 더 이성적인 관점으로 바꿔 심어야 합니다. 단계 4. 이성적 관점으로 재구성. 문제 해결 모드 전환. 감정을 분석했다면 4번째 단계는 그 상황을 이성적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는 재구성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감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 모드로 전환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재구성은 상황을 더 객관적이고 건설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의 비판에 분노를 느꼈다면 재구성을 통해 그것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피드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주체가 됩니다. 감정적인 단어를 이성적인 단어로 대체하십시오. 이 문제는 나의 성장을 위한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가? 라고 질문하세요. 이성적인 관점은 항상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단계 5. 명확한 이성적 행동 계획 수립. 감정에서 목표로. 감정을 인식하고 멈추고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모든 과정을 거쳤다면 5번째 단계는 가장 합리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성적인 삶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휘둘릴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나 충동적인 행동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성적 행동 계획은 이 두 극단을 피하고 가장 장기적이고 건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단계를 정의합니다. 이는 감정을 행동의 동기로 사용하는 대신 명확한 목표를 행동의 동기로 삼는 것입니다. 종이에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작은 행동 1, 2, 3가지를 적어보세요. 화를 내는 대신 상대방에게 나의 입장을 차분하게 설명할 회의를 요청한다. 이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행동이어야 합니다. 이성적인 삶은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작지만 의도적인 행동들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계 6. 감정 근력을 키우는 반복 연습. 작은 승리의 축적.
이성적인 사고방식은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6번째 단계는 앞선 5단계를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하여 당신의 감정 근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반복 연습은 감정적인 자극에 대한 뇌의 반응 회로를 재구성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과 에너지가 많이 들지만 연습을 통해 이성적인 반응이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습관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큰 감정적 위기가 닥쳤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온함을 제공합니다. 매일 저녁, 하루 동안 감정적으로 반응했을 뻔한 순간을 기록하고 그 대신 이성적으로 대응했던 방식을 되돌아보세요. 성공적인 순간은 반드시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매번의 작은 승리가 당신의 이성 근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인간입니다. 완벽할 수 없죠. 노력했지만 감정에 휩쓸리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계 7. 비합리성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자기 연민의 힘. 가장 합리적인 태도는 바로 자신이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7번째 단계는 감정적으로 실수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자기 연민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한 번의 실수로 전체 노력을 포기합니다. 이성적인 삶은 실수가 없는 삶이 아니라 실수로부터 빨리 회복하는 삶입니다. 자기 연민은 실수에서 오는 부정적인 감정, 즉 수치심이나 자책을 중화시키고 다음 순간에 다시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자신을 몰아세우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실수했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나도 인간이다. 다음번엔 10초의 공백을 더 잘 만들자. 비난을 최소화하고 무엇을 배웠고 다음번에 어떻게 개선할지에만 초점을 맞추세요. 가장 큰 이성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끈기입니다. 민준 씨의 변화. IT 회사 팀장인 민준 씨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극도로 감정적인 반응 때문에 팀원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동료의 사소한 비판이나 오해에 대해 극도의 피해의식과 분노로 대응했고, 이는 잦은 충돌과 불필요한 사직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는 이 7단계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계 1과 단계 2를 통해 비판이 있을 때마다 즉시 10초의 공백을 만들고 자신의 감정이 위협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분노임을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스텝 4를 적용하여 비판을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닌 프로젝트 개선을 위한 정보로 재구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개월 후, 민준 씨는 더 이상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더 개선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의 이성적이고 건설적인 반응은 팀의 사기를 높였고, 민준 씨 자신도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만성적인 불안감이 사라지는 내적 평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감정이라는 그림자가 아닌 자신의 목표를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적인 삶을 위한 여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도구를 소개합니다. 감정 추적 일기,
매일 하루의 감정 변화와 그 원인, 그리고 그때의 이성적인 대응 방식을 기록하세요. 단계 1, 3, 6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계획. 만약 내가 비판을 받으면 나는 3번 심호흡하고 차분하게 메모할 것이다. 이처럼 감정적 방아쇠에 대한 이성적인 대응을 미리 정해두세요. 2단계 5에 효과적입니다. 스토아 철학 입문서.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여 감정의 평온을 얻는 데 중점을 둡니다. 관련 서적을 읽는 것은 이성적 관점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텝 소를 심화시키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4. 삽을 호흡법. 긴장된 순간에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내쉬는 호흡법입니다. 감정의 폭주를 막고 10초의 공백을 만들 때 신체적으로 진정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단계 2를 실천할 때 활용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삶을 통제하는 7단계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인식하고 거리를 두고 분석하고 가장 합리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고 가장 중요한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빌 행동교회 강장 오늘부터 나머지 단계를 시도하기보다 일주일 동안 1단계과 2단계 2가지만 집중적으로 연습해 보세요. 작은 성공이 큰 변화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이성적으로 통제하고 싶은 감정의 순간은 언제인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이성적인 삶에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